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11일 새 사령탑을 선임한 하나 이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게 오늘 5월 11일 하나가 밤 9시 16분에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하나는 삼성과의 주중 마지막 3연전이 있었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새 사령탑인 최원호 감독을 선임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시 보도자료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13대 감독으로 선임된 최원호 감독의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 조건은 3년 총액 14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금 2억 원, 연봉 3억 원, 옵션이 3억 원입니다. 보도자료엔 최원호 감독이 1996년 현대에서 KBO 리그에 데뷔해 LG를 거쳐 2009년 현역에서 은퇴를 했고 이후 LG 투수 코치, 해설위원, 국가대표팀 기술위원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최원호 감독은 지난 2019년 11월 하나의 퓨처스 감독으로 부임을 했고요. 2020년 6월엔 감독 대행으로 1군 선수단을 이끌다 2021년 퓨처스 사령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는 퓨처스 리그 감독 재계약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하나 구단의 최원호 감독 선임 배경, 최원호 감독이 4시즌째 구단이 몸담으며 선수단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지도력, 또 퓨처스 팀에서 보여준 이기는 야구에 초점을 맞춰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팀 운영 등을 높이 평가해 최원호 감독을 선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 시즌부터 팀을 이끌었던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의 한국 생활은 오늘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데럴 케네디 작전 주루 코치, 호세 로사도 투수 코치와도 하나 구단은 결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보도자료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부턴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부임 후 2회 연속 꼴찌에 머문 수베로 감독이 교체 여부에 대한 이 검토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베로 감독이 2년간 내부 선수 파악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고 특히 하나가 강해지려면 선수단의 그 타선과 역할이 고정돼야 한다는 점과 본인 역시 수베로 감독 본인 역시 오랜 성적을 반드시 내겠다고 해서 경질 없이 올 시즌에도 지휘봉을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난 시즌 뒤 내부에서는 최원호 감독, 2군 감독이 1군 팀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하나는 수베로 감독 체제에서 바뀐 게 없었죠. 분명 최은성, 이태양 이런 선수들이 합류를 했고 외부 영입이 있었음에도 성적이 그대로였다는 점이 결국 시즌 초반 사령탑의 이 교체 배경, 큰 틀에서 경질 배경이 됐습니다. 물론 외국인 선수가 제 몫을 못해준 것도 있지만 경기력은 예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이건 이제 총론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월 중순이 지나 야구계에서는 수베로 감독 경질 소문이 나돕니다. 내부에 누가 유력하다더라. 외부의 인사도 함께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인데요. 그 시점은 4월 중순 이후 마지막 주 특히 6연패에 빠진 뒤에는 더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하나의 설명을 들어보면 4월 중순 2차례 연패 기간 사령탑 교체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고 마지막 주 6연패 기간에 이젠 끝! 새 사령탑으로 간다는 내부 방침이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룹 보고도 사실상 이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후 하나는 3연승 하면서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화요일 경기에서 패했고요. 오늘 전격적으로 교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한화의 퓨처스 경기가 끝나고 최원호 감독이 대전으로 넘어와 면담을 진행했고요. 1군 감독 선임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오후 1시 서산에서 이 퓨처스 경기를 마친 뒤 최원호 감독은 대전으로 이동했던 상황. 대전과 서산의 거리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게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가 오후 6시 30분에 삼성과의 경기가 있었죠. 이 물리적으로 수베로 감독에게 경질 통보를 하고 이 사령탑이 최원호 감독이 1군을 이끄는 요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 물리적으로 수베로 감독에게 경기 전 통보를 할 수 없었고 부득이하게 경기 종료 후
경질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수베로 감독에게 경질이 통보된 후인 오후 이제 9시 30분이 좀 지난 시점에서 최원호 감독과 한화는 정식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최원호 감독이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후보는 없었을까요? 사실 야구계에서는요, 최원호 감독 그리고 내부 1군 코치, 한 코치의 감독설이 좀 있었습니다. 최원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최원호 감독이 2020 시즌 감독 대행으로 무려 114경기를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에서는 이 최원호 감독이 지난 시즌 뒤 11월에 퓨처스리그 감독 재계약을 선택했기에 1군 감독이 으로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인사의 경우에는 한화가 지금 추진 중인 선수단 리빌딩 작업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리 썩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군에 있는 이 내부 코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소문이 나돌았던 이유였죠. 실제 오늘 최은호 감독의 선임 발표 후 손혁단장은 내부에서 사령탑 후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사에 대한 고려도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한 3명의 후보가 이 명단에 올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단장은 최은호 감독이 팀 이해도가 높고 현재 1군 선수들 대부분이 최근 퓨처스리그에 있던 선수들로 구성된 점, 안정적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가 감독 대행이 아닌 감독 타이틀을 최원호 감독에게 달아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 기간 3년과 연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1월 10일 최원호 감독은 2군 감독 3년 재계약을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3년인 것도 작년 2군 감독 재계약 기간이 3년이 그대로 1군으로 붙어져 3년이 된 것입니다. 또 연봉 3억 원, 총액 14억 원이죠.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올해 두산 사령탑으로 선임돼서 지금 두산을 이끌고 있는 이승엽 감독이 3년 총액 18억 원이었고요. 이것보단 작지만 NC 강인권 감독이 10억 원, 박진만 삼성 감독의 12억의 이 총액 규모와 비교할 때 최원호 감독은 초보 사령탑으로 꽤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연봉이 3억 원인데요. 이것도 꽤 많은 수치입니다. 손 동장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신인 감독들과 비슷한 계약 규모다. 연봉 규모다라고 했는데 2019년부터 구단에 대한 이 헌신과 그리고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좀 높게 책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수베로 감독, 결국 실패한 감독이 됐습니다. 실험적인 운영 방식, 조금은, 한국 KBO 리그와 좀 차이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직이 확실하지 않은 이 투수 기용법. 지난해 저는 문동주 선수의 이 선발 투수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많은 공을 던지게 1군에서 하면서 키운다. 이거 참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런 물음표가 가득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즌 초반부터 연패가 계속 이어지고 이러면서 결국 경질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수베로 감독의 이 출국 일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오늘 경질 통보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빨리 정리를 해서 한국을 떠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하나도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임을 보면서 감독 선임만큼이나 향후 코칭 스태프 구성도 관심인데요. 당장 내일 12일 인천 하나 SSG전에 앞두고 얘기가 나오겠죠. 이대진 수석 코치가 지금 있는데 이게 투수 출신 감독이 왔고 투수 출신 수석 코치가 있으면 이게 좀 구성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또 외국인 코치가 맡았던 투수 코치 요 자리도 누가 올라올지 관심이 좀 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머니볼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퇴근길 야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한화 SS전을 취재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늦은 밤에 한화의 감독 경질 그리고 새 감독 선임 발표가 있으면서 취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KBO 리그에서 이적과 계약 등 각종 굵직한 뉴스가 있을 때마다 머니볼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